올비탈 septum은요, 위에 올비탈 septum하고 아래의 올비탈 septum이 다르죠. 위에 올비탈 septum은 그냥 퓨어하게 올비탈 septum으로 내려오지만 그 층은 굉장히 여러 층이 있죠. 아래쪽에 있는 올비탈 septum은 어퍼 올비탈 septum하고 로 올비탈 septum, 그 중간에 알큐에이트 익스텐션이 지나간다는 거. 그 다음에 모든 근육에는 막이 있잖아요. 그래서 레베이터 머슬도 얇은 막이 있는데 노랗게 좀 단단한 게 아포뉴로시스가 있고 그 앞쪽에 흐물흐물한 막이 있는데 두 번이 이렇게 두꺼워진 경우가 있는데 모든 경우가 두 번이 두꺼워진 경우가 아니죠. 휘트널 리가먼트는 대개 90%에서 있고 10%에서는 별로 없다는 얘기고요. 로우 트랜스버스 리가먼트라고 표현하고 이놈은 좀 두툼하게 지나가는 선처럼 있는데 로우버스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신슈대학에서 논문에. 두껍게 탄탄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56% 정도 되고 뭐 40몇 프로 정도에서는 이것마저도 두툼하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얇은 반투명한 막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놈하고 요놈이 각각 기능이 다른데 요놈을 잡아당겼을 때는 눈이 커지고요. 이놈은 수술하면서 이게 굉장히 퍼피하고 눈이 이렇게 두툼하면서 이 로우 트랜스버스 리가먼트가 확 발달한 경우는 눈알을 누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톡톡톡 잘라주면은 눈이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 같으면서 눈을 뜨는 게 조금 좋아지죠. 이것 때문에 뭐 그 토시스가 훨씬 좋아진다 이런 느낌은 없지만, 그래서 로우 트랜스버스 리가먼트를 우리가 수술하면서 이렇게 살짝 잘라줘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이거를 로우 트랜스버스 리가먼트를 가위로다 깊게 확실하게 자꾸 뚝 잘라다 보면 아포뉴로시스에 손상이 가거나 뭐 그 뒤에 있는 뭐 뮬러머슬에 손상이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조심해서 찔끔찔끔 잘라줘야 되는 거고요. 그럼 휘트널 리가먼트는 언제 당길 거냐? 휘트널 리가먼트는 처음부터 당기겠다는 목표를 갖고 들어가면 안 되고, 수술을 하다가 뒤가 지저분하거나 뭐 궁여지책으로 당기는 거지 처음부터 이 플랜을 갖고 들어가진 않죠. 그런 거고요. 휘트널도 뭐 100% 있는 게 아니라 되게 희미하게 제대로 없는 경우가 10%가 있다는 거고요. 뮬러머슬을 이제 주로 당기고 이렇게 되는데, 뮬러머슬은 레베이터 머슬은 크레니얼 러브, 우리 뇌저신경의 3번 신경이지만 뮬러머슬로 가는 거는 심파테틱 체인에서 오잖아요. 심파테틱 체인은 어디서 오냐면 익스터널 카로티드 알테리를 싸고 있는 그 시스에 거기 망으로 해갖고 카로티드 포라멘으로 타고 들어와서 그 뒤 옵틱 포라멘에 레티널 아테리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뭐 호너 신드롬이라고 있죠. 그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 우리 이모가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 유방암이 좀 퍼져갖고 이쪽 임파가 쭉 청소하면서 목에 있는데 이 동맥 있는 그 앞쪽까지 다 긁어냈어요. 그러고 났더니 한쪽 눈이 이렇게 졸려졌어요. 그게 뭐죠? 그게 뮬러 근육으로 가는 신경이 목에서 다 잘렸기 때문이죠. 그런 분들 꽤 많아요. 유방암 수술하신 분들. 그 다음에 땀 흘리는 환자들, 땀이 흘려갖고 목 뒤쪽에서 그 신경 차단술을 하고 나서 한쪽 눈이 졸려지는 경우, 이런 게 다 이 뮬러 근육으로 가는 신경 때문이고, 요 뮬러 근육은 묘한 게 안검하수가 있는 환자에서도 뮬러 근육은 똘똘하게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뮬러 근육이 이제 눈물을 갖다 이렇게 그 자동차 와이퍼처럼 적셔주는 거는 다 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베이터 머슬은 뭐 아주 잘 아시는 거고, 레베이터를 자르고 가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이쪽으로 와서 올비탈 팻이 있고요. 안테리어 쪽에 있는 게 septum이 있고요. 이 안에 막은, 일본 선생님은 이 막은 굉장히 여러 층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잘 보면은 두꺼워진 경우가 있고요, 얇아진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 레베이터 머슬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로 내려오다가 아포뉴로시스, 근막이 내려오는데 근막을 갖다가 각기잡기 선생님은
안테리어 레이얼, 포스테리어 레이얼 두 층으로 있다고 논문을 썼거든요. 아포니로시스가 두 층이 있을까요? 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제가 여지껏 본 중에 카다바 다이섹션 하면서 통계는 제대로 못 냈지만 5에서 15% 사이 정도에서는 두 층으로 나뉜 경우가 있고 그 나머지는 전혀 의미 없이 그냥 저는 한 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경우에 중요하냐? 눈이 움푹 꺼져 있으면서 아포니로시스가 두 층인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눈이 움푹 꺼지면서 아포니로시스가 두 층인데 뒤에 층만 당기면은 앞에 층이 치마 올리듯이 바짝 올라가면은 뭐가 오냐면 안검하수가 오죠. 왜냐면 미끄러지는 면이 잘 안 미끄러지고 거기에다가 안테리어 레이어가 두툼해서 힘을 받는 경우인데 힘을 또 못 받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요즘 쭉 환자 보면서 굉장히 느낀 건데 이렇게 두 층으로 되어 있는 예외적인 환자를 깜빡 놓쳐서 뒤층만 당겼을 때는 빨리 수술을 하면은 뭐 일주일 내에 다시 딱 갖다 놓으면은 감쪽 같지만 이거 한 6개월 정도 질질 끌고 이 앞쪽 레이어가 탁 치켜 올라갔는데 6개월 뒤에 끌어내리면은 처음에는 꽤 눈을 뜨지만 여기 다시 재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포니로시스라는 게 두 층인 환자가 한 5에서 10% 정도, 15% 정도 있더라. 그러니까 각기 잡기 논문이 맞는 경우가 한 5에서 15% 되고 각기 잡기 논문이 틀리는 경우가 한 85% 가까이 되더라. 이런 거고 그 15% 예외적인 환자에서 눈이 퉁퉁하니 이렇게 튀어나오고 지방이 많은 환자는 전혀 또 상관이 없더라고요. 뒷것만 당겨도 지방이 쭉 내려와서 그 지방 자체가 이렇게 미끄러지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환자의 실수를 하고 그 앞쪽에 있는 아포니로시스를 안 당겨줘도 문제가 안 되지만 꼭 눈이 개구리처럼 튀어나오고 위가 쏙 들어가 썬큰이라고 그러죠. 이런 환자에서는 이 아포니로시스를 잘 봐서 원위치로 시켜줘야 되겠더라고요. 이런 거를 요즘 많이 느꼈고